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석입니다. 오늘 김영석의 코인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에서는 펜버스의 황동우 대표님을 모시고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시도되는 NFT 시리즈 두 번째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의 사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번에 우리가 이야기 나누었던 이 NFT 시리즈의 첫 번째 주제가 스포츠 산업이었죠. 네, 맞습니다. 만만치 않게 굉장히 NFT 산업에서 많이 다뤄진 주제가 엔터테인먼트 분야라고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한류 열풍, 뭐 줄여서 K 열풍이다라고 맞습니다. 하죠. K 웨이브, 뭐 그렇죠. K 방역, K 뭐 K-팝, K 밥상, 뭐 이런 게 굉장히 많은데 이 한류에서 출발하는 NFT 산업도 해외에서 굉장히 좀 많은 어떤 열풍이 불고 있다라고 맞습니다. 그런 그렇죠. 소식을 네, 들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활약하고 있는 NFT 사례를 한번 중심으로 이 팬덤 기반의 NFT 프로젝트인 펜버스를 운영 중이신 황동우 대표님과 함께 실제 산업에서의 NFT 적용 사례를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이 NFT 이야기에 앞서서 최근에 베트남에서 펜버스 행사가 있으셨다라고 네, 얘기를 맞습니다. 들었는데 혹시 잠깐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 베트남에서도 한국에서 출시한 이 NFT 프로젝트들이 좀 많은 어떤 성과를 이루고 있습니까? 네, 이번에 이제 이번 금주 월요일이었죠. 저는 이제 어제 귀국을 했는데 월요일에 베트남에 있었던 행사는 베트남 블록체인 협회에서 주관했던 행사이고 여기에 이제 한국 NFT 컨텐츠 협회인 콩카 그리고 블록체인 넘버원 방송 채널인 MBN 하고 이제 같이 넘버원이죠. 네, MOU 체결식 그리고 한국의 NFT 컨텐츠 프로젝트들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동향에 관한 전반적인 컨퍼런스가 굉장히 크게 이루어졌습니다. 예, 특히 이번에 좀 흥미로웠던 거는 베트남도 역시 블록체인하고 NFT가 핫하지만 베트남의 입장에서는 한국을 볼 때는 뭔가 앞서 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예, 이미 한국은 제도화가 되어 있고 NFT도 협회가 발족이 되어서 각각 산업별로 다양한 NFT 프로젝트들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좀 롤모델로 삼아가지고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교류를 하자. 그리고 예, 또한 특히 결국은 NFT나 블록체인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대중분들이 NFT에 대한 이해도 높아져야 하기 때문에 어떤 식의 교육 프로그램을 좀 운영을 해야 하는지 예. 또 특히 이제 MBN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방송국이 이런 부분들을 시청자분들한테 더 적극적으로 정보를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는지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자료 화면에 보시면은 저기 오른쪽에 이렇게 활짝 웃고 계시는 분이 대표님이시죠. 네, 예, 맞습니다. 저기 주요 인사분들이랑 어떤 기관들이 좀 참여를 했는지 네, 소개를 간단하게 좀 네, 해주시죠.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예, 사실은 저 이 자료 화면에서 왼쪽 부분에 이제 있으신 분들이 베트남 블록체인 협회 예, 그리고 베트남 투자청 분들이십니다. 예, 이제 결국은 이제 협회가 한국처럼 민간 협회의 성향보다는 베트남은 준 공공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다 보니 베트남 투자기관, 베트남 투자청, 재무부 등에서 바라보고 있는 NFT의 시야 그리고 그런 기관들에서 보고 있는 블록체인에 대한 시야들이 있었고 반면에 한국 쪽에서 참석한 분들은 MBN 방송국 예, 그리고 메타버스 개발 전문 회사 예, 그리고 메타버스 플랫폼 운영 회사인 메타플래넷 그리고 NFT 전문 석학인 롤프 이렇게 다양한 좀 석학하고 개발자 또한 협회 방송국 이 같이 참여를 해서 이런 베트남 블록체인 시장에서 어떻게 이거를 더 발전할 수 있을지 또 한국에 있는 좀 선진화된 모델, 선진화된 이런 법적 프레임워크나 프로그램들을 베트남 현지화에 맞춰가지고 어떤 식으로 우리가 교류를 하고 지원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굉장히 좀 폭넓은 부분에 있었던 컨퍼런스 및 MOU 파트너십 체결식이 있었습니다. 아니, 단순히 이 어떤 뭐 NFT 프로젝트 네. 혹은 블록체인 프로젝트의 그 어떤 업계 사람들뿐만 아니라 거의 기관급 그리고 정부 인사들도 좀 많이 참여를 맞습니다. 했네요. 사실 요 행사는 저희가 종종 간혹 볼 수 있는 엑스포나 이런 부분에서 부스 참여를 해서 설명하는 그런 행사라기보다는 예. 공공기관에 그 브리핑을 하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이런 방송이나 교육이나 법률적인 이런 토대들이 어떤 식으로 발맞춰 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일종의 약간 공청회를 하면서 컨퍼런스를 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약간 이 보통 블록체인 산업에서의 컨퍼런스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어느 정도 이 정형화된 그런 형태가 있지 않습니까? 그쵸, 많이 있죠. 예, 네. 그래서 그보다 이번에는 그래도 거의 팬버스가 좀 많이 중심에 있었다라고 사실 이야기를. 네. 사실 이제 저희 팬버스는 이제 팬덤 기반 이제 프로젝트다 보니 예, 제가 이제 팬버스 대표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 이제 NFT 컨텐츠 협회인 콩카 소속이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제 팬버스이기도 하지만 이번에는 좀 더 협회적인 색깔로 가가지고 예, 이제 어떤 식으로 한국의 NFT 컨텐츠 프로젝트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이미 지난번 방송에서도 다뤘고 이번 방송에서도 다루겠지만 어떻게 산업별로 이런 NFT랑 기술이랑 융합이 돼가지고 예. 산업들이 변하고 있는지, 그럼 이 부분에서 베트남은 사실은 엄청 큰 시장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베트남은 어떤 식으로 우리가 좀 더 기술 지원을 하고 베트남에서 어떻게 시장을 오픈할 수 있고,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흥미로운 자리였습니다. 그 보통은 이 시간에 우리가 뭐 황동우 대표님하고 저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권석준 대표님도 같이 맞습니다. 네.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베트남에서의 어떤 업무라든지 행사가 네. 아직도 혹시 진행하고 네. 있는 건가요? 사실은 지금 자료 화면에 보셨던 거는 예. 금주 월요일에 있었던 이제 하노이에 있었던 행사였었고, 또 예. 저희가 월요일 행사가 끝나고 화요일에는 이제 에이펙 워크숍이 또 별도가 있어가지고 예. 거기도 참여를 했었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호치민에서 또 별도 이제 이벤트들이 있다 보니 사실 권 대표님은 아직 베트남에서 호치민 일정을 소화하고 아직 계셔가지고 돌아오지 못하셨다. 네, 저만 아직 먼저 귀국을 하였고, 예. 아마 권 대표님도 오시면은 지금 베트남의 블록체인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좀 베트남의 현재 블록체인 업계의 현황, 그리고 어떤 사업적인 기회들이 있을 수 있을지는 정말 별도 프로그램으로 해서도 제가 좀 설명드릴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좀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영향력 있고 이 블록체인 산업 그리고 특히 NFT 산업에 굉장히 좀 파급력이 높을 만한, 특히 베트남 현지에서 그 정도의 중요한 행사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거의 아마 이제 베트남 블록체인 협회 자체가 금주 예. 4월에 발족을 했는데, 베트남 블록체인 협회가 발족이 되고 나서 한국 협회나 한국 방송국 이런 기관하고 같이 한 행사 규모로는 아마 가장 큰 행사가 아니었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행사에 혹시 저를 같이 데려가지 않으신 그런 어떤 이유가 있으시다면? 네, 저희가 이제 좀 더 큰 행사와 좀 더 예. 대표님이 빛날 수 있는 자리를 좀 마련하고자 이번에 제가 초석을 마련을 했고, 다음번에 예. 좀 더 좋은 자리 한번 초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약속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 엔터테인먼트 산업과 NFT 기술이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고, 특히 이 블록체인이라고 한다면 가장 큰 어떤 화두가 이 확장성과 융합이라고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전반적인 이 업계 동향을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특히 이제 한국 이제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NFT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이 부분이 사실은 한국에서 이슈만이 아니라 전 세계, 특히 앞서 설명드렸던 베트남과 같은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는 워낙 한류 열풍들이 돌고 있다 보니 이 부분에 굉장히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근데 제가 이제 여러 번 팬버스 설명을 하면서 또한 팬덤 기반 마케팅 설명을 하면서 말씀드렸던 거지만, 엔터테인먼트하고 NFT 기술은 굉장히 연계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엔터테인먼트의 기존에 있었던 마케팅 방식, 또 유통 방식이 이제는 하나씩 NFT화 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자료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존에 있었던 포토카드, 뭐 앨범, 이런 음반 앨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는 NFT가 되어서 오프라인 매장과 온라인 매장이 같이 유통이 되고 있는 패턴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자료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뭐 아이돌 그룹, 가수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배우나 셀레브리티와 같은 연예인들도 자신들의 작품들을 뭔가 NFT화해서 판매를 하고, 또 판매라는 것만이 아닌 판매한 대금을 뭐 기부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새로운 문화를 계속 온라인에서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예. 또 지금 또 보시다시피 뭐 B2B, 그리고 뭐 아이들이라고 불리는 최신 이제 유명한 가수들인데, 이 가수들의 이런 NFT 상품들을 지금 제가 이제 밑줄 쳐고 소유자라고 표시해 놓은 이유가 뭐냐면, 회사가 파는 것만이 아니라 회사가 처음에 런칭을 한 NFT를 구매자가 또 사서 이 팬덤들끼리도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있었던 뭔가 중고나라나 당근 마켓보다는 좀 더 레벨업이 돼가지고 이제는 NFT를 실제 팬덤들끼리 유통을 하는 그렇죠. 이런 2차 시장마저도 굉장히 빠르게 형성이 되고 있는 이런 단계적에 있고, 그런 한류 열풍이 굉장히 앞서 나가고 있다 보니 NFT 기술과 융합이 돼서 이런 다양한 패턴들로 사업 아이템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사실 저런 베트남이나 태국과 같은 이러한 이 동남아시아 시장의 엔터테인먼트 덕분에
어느 정도 이 기반은 좀 닦여 있다라고 맞습니다. 할 그렇죠. 수 있지 않습니까? 실제 저는 이제 베트남에 지사가 이제 있다 보니 예. 계속 이제 왔다 갔다 출장도 많이 하고 예. 또 행사도 이번에 있어가지고 이번에도 느꼈던 거지만 이제 길거리에서 한국 음악을 듣는 게 그렇게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베트남의 지사가 네, 따로 하노이에 있으세요? 따로 위치해 있습니다. 한 번을 안 불러주셔. 아, 네. 예. 제가 꼭 한번 자리 한번 해서 좋은 자리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최근에 국내 엔터테인먼트 NFT 프로젝트에서 그래도 이 비트코인과 같은 어떤 대장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프로젝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예, 그 NFT 산업에서는 어떤 프로젝트가 음. 가장 대표적인 사례일지. 우선은 이제 한국은 사실은 유명한 NFT 연예인 프로젝트, 팬덤 프로젝트가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 초기에 나왔었던 것들은 워낙 빠르게 이제 변화를 하고 있다 보니 제가 오히려 좀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좀 앞으로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부분. 예. 특히 이제 앞으로 아마 벤치마킹을 많이 할 걸로 보고 있는 사례가 있는데 최근에 그 BTS의 기획사이죠. 이 소속사인 저 하이브 예, 하고 업비트의 운영사인 두나무가 합작으로 런칭을 한 NFT 플랫폼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이 이제 굉장히 좀 큰 이슈가 되지 않았었습니까? 맞습니다. 저는? 네, 예. 굉장히 큰 이슈가 됐고 그리고 이제 팬덤들 기반에서는 특히 지금 굉장히 핫하게 움직이고 있는 게 모멘티카라는 NFT 플랫폼인데 사실은 이 프로젝트의 핵심은 한국을 대표하는 엔터테인먼트 회사 예. 그리고 한국을 대표하는 거래소가 구축을 됐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제가 좀 약간 유념적으로 보는 거는 엔터테인먼트 회사, 특히 하이브 같은 회사의 규모라면은 자체적인 IT 팀을 꾸릴 수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 오히려 두나무 회사가 아예 손을 잡아가지고 개발 부분을 두나무가 전담을 하고 있다는 부분도 굉장히 좀 흥미로운 모델로 사실은 한국만이 아니라 해외에도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특히 해외에서 이 엔터테인먼트 관련된 이 NFT 산업이 좀 육성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그 대기업이라든지 이 대표성을 띠는 어떤 좀 대기업이 참여를 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할 굉장히 수 있지 중요합니다. 않겠습니까? 특히 이 엔터테인먼트 관련된 굿즈 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가품이라든지 아니면 그 카피해서 그냥 허가받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들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워낙이 많아 있었죠. 예, 저런 사례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게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저는 좀 중요시 보는 거가 이 NFT 프로젝트를 사실은 이런 기획사들이 접근하기 굉장히 어려워했었습니다. 예, 하지만 아까 자료 화면에 보신 것처럼 그런 연예인들의 사진, 영상 이건 굉장히 익숙한 부분인데 예. 중요한 거는 이걸 단순하게 그냥 고가에 판매를 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걸 각각 에디션으로 하고 그래서 그 에디션들을 전부 다 취합을 하고 모니터링을 하는 별도 체인을 구축을 했더라고요. 예, 그게 이제 모멘티카는 아까 보셨던 플랫폼 이름이고 네. 그 안에 돌아가고 있는 체인 이름은 레벨스 체인. 이라고 해서 레벨스 체인. 이더리움이나 BSC나 이런 다양하게 다른 코인들하고 섞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팬덤 특화된 플랫폼을 구축을 해가지고 그 리스트에 보시면은 각각 가수들 예. 예를 들자면은 지금 화면에 있는 뭐 르세라핌이라면 걸그룹 르세라핌 코너 예. 어떤 코너 프로미스 나인 걸그룹 코너 이런 식으로 각각 아이템별로 이게 항목이 돼서 그런 항목별로 이 포럼이 다 구성이 되어 다 있다.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네. 거죠. 그럼 그 플랫폼 안에서 이 팬들이 서로 소통도 가능하고. 이제 제가 보는 거는 예. 모멘티카는 이제 거의 첫 번째 베타 버전입니다. 예, 베타 버전이 이미 자체적인 메인넷 구축 그리고 각각 카테고리별로 분류가 돼 있기 때문에 예. 앞으로 이걸 어떤 식으로 팬들과 소통할 수 있을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걸 2차 유통 시장까지 끌고 갈 건지 예. 그 부분이 저희가 굉장히 좀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약간 이 SNS 기능을 포함한 서비스가 출시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또 이 파급력이 크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폭발적일 수 있죠. 뭐 최근 들어서는 이 틱톡이라든지 네. 뭐 유튜브 쇼츠 같은 것도 요즘 뭐 MZ 세대들이 굉장히 좀 빠르게 넘겨볼 수 있는 맞습니다. 그런 서비스인데 좋아하는 연예인들이 또 나온다라고 하면 맞습니다. 얼마나 그쵸. 이 유저 확장력이 대단할지 좀 기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프로젝트의 좀 중점적인 부분은 예, 이 하이브, 두나무 같은 회사는 결국은 규모가 있고 한국을 대표하는 대표성 있는 프로젝트다 보니 예, 기존에 있는 플랫폼을 벤치마킹하다기보다는 자신들이 새로운 문화를 만들 수 있는 영향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멘티카 플랫폼의 방향성이 한국에서 나올 다양한 NFT, 특히 엔터테인먼트 분야 NFT 플랫폼들이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따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펜버스 프로젝트의 대표이시기도 한데 이 엔터테인먼트 산업과 NFT 산업의 이 앞으로의 사업적 연계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십니까? 네, 이 부분은 상당히 좀
많이 이제 사업을 기획하시는 분들, 특히 예. NFT 프로젝트를 개발하시는 분이시나 혹은 투자하시는 분들이 좀 중점적으로 보셔야 하는데 다양한 영역 중에 엔터테인먼트야말로 이런 팬덤 문화가 굉장히 오랫동안 형성이 많이 되어 왔습니다. 예. 그래서 앞서 이제 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런 굿즈 문화, 티켓 문화, 팬 사인회 문화 예. 이런 문화들이 갑작스럽게 생긴 게 아니라 지난 10년, 20년, 30년간 이미 형성이 되어 온 시장이다 보니 NFT는 사실은 처음에 유저들이 접근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은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 팬들은 그런 어려움을 극복해서라도 자신들이 좀 응원하고 지지하는 아티스트를 후원하는 예. 이런 문화가 이미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특히 그 어떤 부분보다도 엔터테인먼트 분야는 NFT하고 좀 적합성이 있고 그 예. 폭발력이 다른 분야에 비해서 훨씬 더 크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들어가는 이 진입 장벽이 상대적으로 높은 산업이기도 하지만 네. 또 넘어가기 쉽다라는 그런 맞습니다. 장점이 있지 네. 않습니까? 그러면 이 엔터테인먼트를 기반으로 하는 NFT 그리고 팬덤을 기반으로 하는 NFT는 이 마케팅적인 요소 이외에 또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네. 지금 이제 중요한 부분은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이 이런 NFT를 가지고 굿즈를 판매를 하고 새로운 아이템들을 판매를 하면서 팬덤들하고 소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런 마케팅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이 분야가 더 발전하고 더 대표적인 프로젝트가 나오려면은 사실은 저희는 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통해서 어떻게 창작자들한테 이런 산출물 그리고 아티스트들한테 어떻게 더 큰 보상을 줄 것인지 또 이러한 플랫폼 속에서 팬들이 소외되지 않고 팬들도 참여를 하고 팬들이 참여하는 그 정도에 맞춰서 네. 팬들한테도 보상이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선순환적인 보상 시스템 구상을 어떤 식으로 잡냐 이 부분에 따라서 이 NFT 프로젝트의 대표적인 엔터테인먼트 프로젝트가 갈릴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이렇게 NFT 산업에 진출한 문제가 마냥 또 좋은 면으로만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특히 최근 네. 같은 경우에는 뭐 지난주에 우리 스포츠 산업에서 예시를 들었던 것처럼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 BTS가 처음에 NFT를 또 출시를 했다가 네. 이 여론의 문매를 맞은 적이 한번 있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굉장히 유명한 사례였습니다. 예, 이런 것처럼 NFT 부정적인 입장도 혹시 있을까요? 네. 이 사실은 방금 말씀드렸던 그 전 질문하고 연결이 되긴 하는데 예, NFT가 초기에 특히 광풍이었을 때는 너도 나도 NFT를 발매를 하고 특히 이제 인플루언서나 이런 아티스트, 셀러브리티 같은 경우에서는 그런 유혹에 굉장히 많이 노출되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 고가 상품으로 NFT를 판매를 하고 또 NFT를 토대로 계속 마케팅적인 부분만 강조를 하다 보니 오히려 팬덤들한테 굉장히 좀 부정적인 커멘트를 받기도 하고 이런 이슈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아마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BTS NFT 사건일 아무래도 것 같습니다. 유명한 만큼 좀 그런 어떤 네. 그 반사적인 좀 효과가 그렇죠. 굉장했을 것 같아요. 당시 이제 특히 이슈가 됐던 거는 이제 이더리움이 지금은 이제 POS로 이제 전환이 계속 되고 있는 중이긴 하지만 예, 당시만 하더라도 이더리움, 비트코인 채굴이 전기 문제와 환경 문제를 야기한다. 그래서 이걸 규제를 해야 한다라는 분위기 속이 있었습니다. 예, 이런 분위기 속에서 BTS에서 팬덤들을 기반으로 NFT를 발매한다고 하니까 오히려 지금 자료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트위터로 팬들 간에서 보이콧 하이브 NFT를 해시태그로 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공유하는 게 갑자기 인기가 됐었습니다. 사실 저 NFT 때문에 환경이 오염된다라고 하는 것은 약간 사실은 좀 그- 논리에 약간 예, 좀 그 그레타 툰베리 같은 네, 친구들이 네. 근데 합병한다고, 이제 중요한 거는 저런 트위터나 저런 움직임이 왜 있었냐면은 예, 이 BTS가 발매하는 NFT라는 정책이랑 이 프로그램이 예. 팬덤들하고 소통이 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시기에 BTS가 좀 이 활동들이 너무 지쳤다라고 맞습니다. 그렇죠. 했던 그런 이슈들도 좀 네. 맞물려 있긴 했어요. 네. 예.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아티스트가 활동을 한다는 것은 결국은 팬들의 강한 지지 속에 있는 건데 이런 팬들하고 소통, 팬들의 지지 없이 갑작스러운 NFT 발매, 그 예. NFT를 통한 추가 매출 네. 이런 부분들은 방금 이제 지금 자료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불매 운동, 환경 이슈 이런 거를 통해서 오히려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점이 이미 사실 BTS 사례가 증명했던 사건입니다. 그럼 앞으로 이 팬덤을 기반으로 하는 NFT 산업이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건을 갖추고 또 어떤 부분에 가장 큰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실까요? 네, 특히 이제 엔터테인먼트 NFT 같은 경우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팬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팬덤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엔터테인먼트가 다른 산업들보다 NFT가 적합하긴 하지만 예. 결국은 이 팬덤의 목소리와 팬덤들한테 알맞은 보상을 주고 이 팬덤들을 고려한 소통, 이걸 어떻게 기획을 할지가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예. 많은 프로젝트들이 그러한 부분을 시작은 하지만 정작 출시하는 상품들을 보면은 굉장히 팬덤들하고는 약간 무관한 단순 그렇죠. 새로운 형식의 굿즈 판매에 예. 국한되다 보니 많은 프로젝트들이 길게 가지를 못하고 단기간에 이제 팬덤들의 지지를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판단하는 부분은 결국은 이런 팬덤들이 원하는 거는 아티스트와 소통을 하고 또 아티스트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자리를 같이 하는 예. 이런 부분에 굉장히 강한 욕구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하여서 NFT에 뭔가 상품을 준다든지 뭔가 아니면 이를 통해서 경품을 당첨할 수 있는 기회를 주다든지 혹은 이거에 대한 NFT를 가진 팬덤들만 참여할 수 있다던가 투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팬덤이 아닌 사람, 팬인 사람, NFT를 가진 사람, NFT를 가지지 못한 사람을 나눌 수 있는 이런 캠페인들이 점점 많이 고안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앞으로의 이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팬덤을 기반으로 하는 NFT 산업 확장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저는 그 전망 그리고 이 시장성은 압도적으로 더 커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이유가 사실은 NFT는 하나의 기술로서는 접근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NFT가 있기 전에 먼저 엔터테인먼트가 있는 거고 예. 엔터테인먼트가 있기 전에는 결국은 팬덤 그리고 저희 IT에서는 이제 유저라고 하는데 이 유저 층이 있다는 점에서 시작을 해야 합니다. 결국 이 엔터테인먼트가 최근에 이제 OTT, 뭐 예. 넷플릭스나 이런 다양한 미디어 플랫폼 때문에 훨씬 더 커져갔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NFT가 붙여졌기 때문에 그 성장 속도는 더 커질 겁니다. 예. 하지만 이제 중요한 거는 앞으로의 전망은 단순 NFT를 판매를 하고 뭔가 마켓플레이스에서 거래를 하게 하고 이런 것만이 아니라 메타버스나 게임과 같은 플랫폼하고 어떤 식으로 연계가 될 수 있을지 그리고 이런 연계되는 부분에서 뭔가 성공적인 모델을 보여주는 회사들이 이 시장을 좀 더 선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정말 예. 네, 특히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콘서트나 이런 것들이 메타버스로 이제 많이 태워지고 있기 때문에 네. 결국 이 NFT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메타버스 기반 팬미팅에 참여를 할 수 있다든지 그렇죠. 메타버스 기반 콘서트를 갈 때는 티켓을 파는 게 아니라 NFT를 가진 사람들한테 먼저 이 선택권을 준다든지 우선권을. 네, 그런 식으로 뭔가 팬 중심적인 정책들이 나오면서 기술과 융합이 되면은 이 시장 계속 확장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기대가 좀 많이 된 산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 이 결국에는 블록체인이라든지 아니면 메타버스, NFT 모든 산업들이 문화로 귀결이 될 것이다. 맞습니다. 라는 생각에는 뭐 예전부터 지금까지 틀림이 없는데 이런 부분들이 실제 어떤 성과로 또 적용이 되는 모습을 보다 보니까 앞으로도 산업이 굉장히 많이 커질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좀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오늘도 정말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